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최근에 힘든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요. 간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다운 반등이 나와서 이제 앞으로 증시가 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증시를 한번 볼까요? 미국 증시는 현재 시간 새벽 4시입니다. 이제 4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틀 연속 반등이죠. 야간 선물도 지금 크게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내일 갭상승이 지금 예정되어 있죠.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동트기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 반등이 찐 반등일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내일 갭상승을 하면 이제 얼마 전까지 하락했던 분의 그 캔들 주가들은 아일랜드 갭이 됩니다. 아일랜드 갭. 그건 뒤에서 같이 지금 보시죠. 자,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 갭 하락 두 번을 했어요. 그 코스닥을 봤을 때 갭 하락을 했고 이제 갭 상승 후에 양봉을 크게 그렸죠. 어제 시장에서. 그 다음 갭 상승을 하면 아일랜드가 발생하죠. 그럼 이 아일랜드는 지지선이 됩니다. 지지선. 지지선 한번 그어볼게요.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상승을 하더라도 쭉 상승을 하더라도 만약 하락을 한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반등할 수 있겠죠. 이렇게 최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조정을 보이는 시나리오예요. 근데 갭 상승을 하면 아주 매서운 속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호재가 좀 동반돼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를 계속 봐야겠죠. 일단 주가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코스피도 지금 갭 상승을 했고 지금 현재 아일랜드가 만들어졌어요. 여기 섬이잖아요. 섬. 그 섬이라서 아일랜드 갭이라고 합니다. 섬갭. 섬갭이 발생하는 건 결국엔 튼튼한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코스피는 이제 여기를 지켜주면 되겠죠. 내 갭 상승하면 또 아일랜드가 발생해요. 여기 아일랜드 두 개가 발생하죠. 그럼 여기가 지지선입니다. 내일 1% 이상 뜬다면 결국 여기로 올라갈 거고 그럼 2356 여기가 지지선이 될 겁니다. 코스피도 똑같아요. 그럼 이제 21선이랑 만날 때까지 상승했다가 조정을 보이겠죠. 기술적 분석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기술적 분석상 그렇게 볼 수 있는 구간이 됐습니다. 저는 현재 코스닥 레버리지랑 에코프로에 좀 집중적으로 단기 스윙에 들어가 있고 상승을 시작하면 분할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추세가 좋으면 홀딩을 할 예정입니다. 단기간 하락을 이용한 좀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시장 상황을 좀 볼까요, 이제? 미국이 오르고 있는데 왜 오르고 있냐라고 하면 US 스탁이 점프하고 있답니다. 점프. 자, after Fed held rate steady. 자, 금리를 동결했죠.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Treasury yield라고 하죠. 국채 수익률이 fall 떨어지고 있답니다. 그런 이유들로 상승하고 있지만 결국엔 반등할 타이밍이었어요. 조정을 오랜 기간 동안 가파르게 보였기 때문에 이제 반등도 가파를 겁니다. 그래서 못 참고 손절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지금 왜냐면 공포가 형성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경거망동하지 말아라고 했던 게 이제 이런 반등장 때 후회를 하기 때문입니다. 후회를 한다. 뭐 손절했던 가격 대비해서 앞으로 반등을 못하고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왕 손절할 거면 이런 반등을 보고 손절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반등을 해서 내가 공포가 발생해서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구간은 반드시 돌파합니다. 왜냐하면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팔았고 결국에 수요 공급에 따라서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고 공급이 무한대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공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엔 다시 수요가 올라가고 수요가 올라가면 주가는 상승하겠죠. 그게 반등의 원리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고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5.25, 5.00%로 연속 동결한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포인트가 있어요. 최근에 외국인 자본이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단기간에 공매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나간 거죠. 그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요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미 기준금리 차이입니다. 지금 미국 그 금리가 5.25 이상으로 올라갔죠. 한국 금리는 어떤가요? 3.5%입니다. 이 금리 차가 2%란 거예요. 한미 금리 차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앞에 달러 한 장이랑 1,000원짜리 한 장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두 개 가치는 비슷하잖아요. 지금 뭐 달러가 더 비싸긴 하지만. 그럼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가세요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걸 가져가나요? 달러를 가져갈 거 아닙니까? 달러. 왜죠? 미국 달러가 더 가치가 있어 보이잖아요. 미국의 그 달러는 기축통화고 미국은 한국보다는 망할 확률이 적습니다. 맞죠? 그게 미국 국채가 인기가 있는 이유고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3% 이자를 주고 한국이 3% 이자를 준대요. 그럼 어디에 입금하시겠습니까?
어느 은행에 입금하시겠어요? 미국에 할 거 아닙니까? 같은 금리일 때도 미국에 입금하는 게 더 안전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 입금하면 이자를 더 주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미국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밖에 없겠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지만 돈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간 건 이걸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하락할 때 가장 좀 많이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겁니다. 확대를 좀 해볼게요. 이게 투자자별 일별 매매 종목인데 제 기간을 하락하기 시작한 9월 1일입니다. 9월 1일부터 어제까지예요. 그 기간 동안 외국인들이 사고 판 거 금액을 기준으로 누적 금액 기준으로 봤습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하락하는 동안 굉장히 많이 자금을 팔고 나갔죠. 그러니까 걔들은 시스템 리스크라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시장이 지금 뭐 금리나 국채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이슈들 때문에 자금을 좀 빼야 돼. 그럼 막 다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파는데도 얘들이 사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팔아치워야 하는 상황. 얘들도 팔기 싫었을 거예요. 뭐 공매도를 통해서 팔았겠지만 팔기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팔아야 되는 상황이면 뭐 대부분의 종목을 팔아야겠죠. 그 와중에도 팔기 싫은 종목, 팔기 싫은 것 떠나서 더 사야 되는 종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하루의 그 외국인 움직임은 속임수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랜 기간이 누적되면 속임수가 있을 확률이 좀 낮겠죠. 자, 보시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샀어요. 뭐 이거 시가총액이랑 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당연히 1등을 할 수도 있지만 얘들은 이렇게 다 팔고 나오는 동안 삼성전자는 샀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산다는 게 삼성전자의 기업의 전망이 좋아서일까요? 아니요. 코스피의 상승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거겠죠, 얘들도. 삼성전자는 오를 거야. 하락이 끝나면 오를 거야. 라고 해서 계속해서 매수하는 게 보였고요. 금량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상환으로 보여집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기아. 이런 종목들을 사고 있었어요. 눈여겨봐야 된다는 겁니다. 두산 밥캣. 두산 밥캣은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던 거고, 화장품 관련주, 그 다음에 해운, 뭐 두루두루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금융주들이 좀 많죠. 한국조선해양도 전 최근 이 떨어지는 가격까지 좀 지켜보겠다라고 하고 매도로 했었잖아요. 다시 좀 보려고 합니다. 판 것들은 대부분이 2차전지 같은 것들이죠. SK하이닉스, 뭐 여기 2차전지들. 두산 로보틱스도 좀 많이 팔았네요. 코스닥을 볼까요? 코스닥. 죄송합니다. 갑자기 목이 막히네요. 코스닥을 보면 똑같죠? 2차전지? 2차전지 중심으로 다 팔았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는 최근에 악재가 좀 있었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고 로봇, 게임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어떤 걸 샀을까요? 현대바이오, 알테오젠, 루닛 이 세 개가 다 의료입니다. 의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섹터가 AI, 로보틱스, 그 다음에 바이오 네 가지 섹터네요. 우크라이나 재건 이렇게입니다. 셀바스 AI, AI죠. 메디톡스, 의료죠. 그런 종목들이 보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은 하락할 때 바이오 종목들을 좀 샀습니다. 2차 전지를 팔면서 바이오를 샀다는 걸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그래요. 금리 차로 인해서 외국인 자금이 좀 빠져나갔고 빠져나가는 가운데 거의 공매도가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제 반등하는 장에서는 얘들이 매수했던 종목들 거기에 쇼트 커버링이 발생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보일 겁니다. 시장이 가파르게 상승하면 결국 시가총액 높은 중심으로 반등을 할 거고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이 지금 현재 공매도가 많이 쌓여 있어요. 뭐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이번에 어제 반등장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이런 말씀을 늘 똑같이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꽤 오랜 기간 주식시장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왕왕 봅니다. 아, 하락, 조정 중이구나. 이런 이슈 때문에 조정 중이구나. 라고 느끼는데, 그 다른 투자자분들하고 지금 제가 얘기할 기회가 많은데, 좀 얘기를 듣고 지켜보면 굉장히 초조해하거나, 아, 이대로 시장이 망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늘 있던 시장이고, 늘 하락이 있고, 하락이 있으면 늘 반등이 있고 악재가 있으면 늘 그 악재가 해소되고 호재가 발생하고 그 악재가 호재로 바뀌어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주식의 역사를 보면 항상 상승을 해왔다라는 겁니다.